자, 3년 동안 내가 저축을 하면 내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 줘.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자, 저축만 하면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걸 안 해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기가 아니라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00만 원이 무슨 목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방송 더 이상 안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1,000만 원을 누가 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가 땅 파봐도 500원짜리 하나 안 나옵니다. 자, 3년 동안 내가 저축을 하면 내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 줘.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자, 요즘 NFT나 부동산, 주식, 코인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NFT 뭔가 어렵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 테슬라 사태 봐도 올해 들어서 40% 가까이 떨어진 상태죠. 이와 함께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뜨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잃고 있죠. 우리를 개미라고 부르잖아요. 자, 4월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항들을 겪고 있다 보니까 쉽게 돈을 모으는 방법도 없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없어지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강조하기도 해요.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시드머니를 모아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000만 원 모으기, 3,000만 원 모으기, 5,000만 원 모으기, 1억 모으기, 10억 만들기. 이런 플랜들이 왜 나올까요? 그리고 이런 플랜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시드머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주는 저축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까요? 벌써 저축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신사고찰에서 갑자기 왜 저축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저축만 하면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걸 안 해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기가 아니라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영상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21일까지야. 그리고 신청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 그리고 적금 계좌 만기가 됐을 때는 기본 1,080만 원 적립,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2,160만 원 적립, 무려 적금 금액의 100%를 지급을 해줍니다. 자, 3년 동안 근로만 한다라고 하면 저축계좌 적립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개꿀 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하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의 이사입니다. 자,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요, 2023년 1분기 실업률은 전체 2.9%인데 청년분들의 실업률은 6.7% 나타났어요. 자, 현재 청년분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취업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죠.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 다음 넥스트 스텝들을 밟아 나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서 이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시행하고 있어요. 자, 이 제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급해주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꼭 들으셔야 돼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분들 같은 경우가 매달 10만 원을 넣으면 자, 월에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줘요. 적금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8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줘서 총 2,16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차상위 초과되는 분들은요,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추가로 10만 원을 줘요. 그리고 3년을 저축하죠. 어떻게 돼요? 1년이니까 120만 원, 그리고 3년이니까 360만 원을 원금을 넣었어요. 자, 원금을 넣었는데 나라에서 360만 원을 또 추가해 주는 거야. 적금 금액의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참고로 납입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요,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금은 차상위 이하 30만 원, 차상위 초과 1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넣나 30만 원을 넣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 원금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받는 건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임직원분들 중에서도 요게 가능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정책을 사용을 해서 저축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한 연령은요, 만 19세부터 34세예요.
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15세부터 39세로 연령 기준이 좀 더 폭이 넓어집니다. 1,000만 원이 무슨 목돈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방송 더 이상 안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1,000만 원을 누가 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가 땅 파봐도 500원짜리 하나 안 나옵니다. 자, 소득은요.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근로활동 중이시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이 넘고 월 230만 원 이하의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가구소득은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에요. 자,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평균적으로 매년 5월이면 신청기간이 뜹니다. 자, 2024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잘 신경을 써줘서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청 방법 말씀드려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프라인으로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복지로 로그인하시고 서비스 신청하시고 복지 서비스 신청하시고 복지급여 신청을 하시고 저소득증,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지원, 자, 자산을 더 형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청년 내일 저축계좌 순서로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을 하실 때 필수 공통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서류들은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때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때는 양식을 주민센터 혹은 자산형성 포털에서 제공받는 걸로 추가로 수기로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두 번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 자가 진단표,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다섯 번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소득 재산 신고서, 이렇게 총 6가지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 증빙 서류는요,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직 근로를 하고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그리고 급여 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 이체 통장 입금 내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류까지 준비를 다 마쳤는데 우리가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저축하면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유의사항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이 3년간 통장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 3년 동안 그리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수되거나 계좌가 해지가 돼요. 자,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총 1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금 사용 계약서를 제출해야지만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교육받는 거 뭐 10시간이나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교육도요, 자산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추후에 금융 관련된 지식도 분명히 쌓으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공짜로 돈을 더 주겠다는 거잖아. 이건 들어야죠. 개꿀인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고찰에서 늘 맛집만 가다가 갑자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엄마나야라는 엄마들 혹은 아버님들을 위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신사고찰이라는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보니까 청년, 중년까지는 저희 방송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특히나 뭐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 올렸을 때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자, 그래서 저희 신사고찰에서는 이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사회 직장인분들을 위한 방송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렸을 때 이런 정책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5월 청년들이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혹은 가장 눈독을 들여야 되는 정책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높고 물가도 같이 높아지면서 돈을 번다고 해서 모으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저축계좌가 제때 있었다면 저는 무조건 했을 거예요. 이 저축계좌 미리 알아두고 날짜에 맞춰서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고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아마 저희 황 PD님이 여기 올려드리고 있을 거예요. 자, 궁금하신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서 여쭤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정말 우리 청년분들에게 그리고 직장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